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부동산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이 오랫동안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나중에 매매할 때, 그래서 여기에 세대 공제율이 40% 되어 있는데 이걸 없앤다라고 해서, 그래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장기 보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반발이 컸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 건과 관련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자, 이게 부동산 정책이 바로 표를 떨어지게 한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재명의 공소 취소하려고 하는 특검법,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니까 드디어 백기투항을 했습니다. 자, 청와대는 부동산 장기 보유 특별공제, 이걸 장특공제라고 합니다. 장특공제. 이 장특공제가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자, 김용범 정책실장은 청와대에서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종호 진보당 의원이 발의한 장특공제 폐지 법안에 대해서는 이게 정부 입장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동안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자, 민주당이 아니라 진보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을 놓고 바로 장특공제가 폐지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세금을 더 끌어내리기 위해서, 자, 그래서 오랫동안 보유한 사람도 그 집을 거주하지 않으면은, 자, 여기에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반발을 샀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선거를 앞두고 부정적인 기류, 역풍이 보니까 수퇴를 한 겁니다. 자, 윤종호 의원과 윤종호 의원의 법안과 정부의 정책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어 장특공제가 어떻게 된다고 말한 적도 없다. 장특공제는 당연히 유지가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동안 이 유지가 된다는 소리를 하지 않았던 게 바로 정부였고, 그래서 윤종호 의원의 이 법안을 밀어붙이고, 이게 바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자, 이게 같이 가는 법안이라고 봤는데, 선거를 앞두고 이게 거센 역풍이 보니까 이제서 안 된다. 이렇게 돌아선 겁니다. 자, 그래서 김용범 정책실장은 다만 거주와 보유가 똑같이 최대 공제율이 지금 40% 되어 있는데, 그건 실거래 위주로 주택시장을 재편하는 게 맞느냐 고민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1주택자는 보유 기간에 따라서 최대 40%, 또 거주 기간에 따라서 최대 4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김 실장은 장특공제 자체가 어떻게 된다, 실구조에 대해서 장특공제가 줄어든다 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주기간 관계없이, 자, 보유기간을 갖고 이게 40%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걸 없앤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지금 부정적인 방향으로 돌아서고 있고, 이재명의 공소 취소, 이게 결정탑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그리고 이 공소 취소, 자, 이런 것 가지고 지금 민주당 후보들이 그야말로 아우성을 부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재명은 이것도 선거 전에 밀어붙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자, 그 기간과 그리고 대책에 관해서 보다 큰 수기를 하고 여론을 더 들어보겠다. 그러나 방향은 맑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이 면죄부를 주기 위한 이재명의 공소 취소는 방향에 맞는데, 그러나 시간과 대책을 놓고 좀 더 많이 의견을 수렴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6.3 지방선거 전에는 하지 않겠다. 6.3 지방선거에 많은 비판 여론이 있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이 자기 범죄를 지우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 특검법을 발의했고, 거기 안에는 공소 취소를 하는 조항이 들어있다는 점. 자, 그래서 지방선거가 끝나고 하더라도 역시 안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시민단체 그리고 정치권에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더, 바로 장특공제도 취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김용범 실장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시점인 오는 9일 이후에 시장을 2달 동안 눌려 있었던 강남 3구 용산은 자기 트렌드, 자기 그동안 방향으로 돌아가는 정도로 완만한 상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12월과 올 1월처럼 상승세가 가파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망이니까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수요 요인과 정부의 세제에 대한 입장이 시장에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완만한 상승일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만한 상승을 할 것이다.
자, 청와대는 오늘 9일 날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중단 이후에 주택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공급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김 실장은 지난번에 129 정책 때 발표한 과천 경마장, 태릉 CC 골프클럽이죠 등의 6만 가구 공급을 차질 없이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지방선거에서도 지금 부산 그리고 대구, 서울까지 지금 야권이 결집을 하고 뿐만 아니라 중도층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등을 돌리는 양상이 보이자 하나 둘씩 이렇게 지금 발을 빼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재명이 거짓말하는 것이다 하는 댓글이 나와 있습니다. 벌써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 거짓말하는 것이다. 속지 마라. 항상 말을 바꾸는 족속들이다.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선거 끝나면 말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지금 하는 정책으로서는 전혀 떨어질 것 같지 않다는 댓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계속해서 말을 바꾸고 또 지금 순간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잠깐 이렇게 하고, 자, 이런 걸 때문에 지금 후퇴하는 것 같지만 또다시 할 것이다 하는 댓글이 있는 걸 보면, 자, 이재명은 이미 신뢰를 다 잃어버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 취임 1년 만에 집값이 건국일에 최대로 폭등했는데도 자, 헛소리를 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자, 지금 늘 그렇듯 지들이 다 해결할 줄 아는데 결국 시장 개입이 과하면 거꾸로 가는 것이 부동산이다. 거꾸로 가는 것이 부동산이다. 자, 그러니 지금 여기와 관련해서 자, 이재명 정책이 지금 백기를 들고 손을 들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도 진정성이 있는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계속 예고되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시장 상황과 함께 민주당의 말 바꾸기, 이재명의 말 바꾸기가 어느 정도일지를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